11월 2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첫눈이자 폭설이 내린 아침 출근길 다들 조심하시고요. 우리 신인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에 사고 없이 잘 왔죠? 1시간 먼저 출근하면 됩니다. 네, 1시간 먼저 출근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핫 키워드 4개 보겠습니다. 관세 폭탄. 어제 이슈했는데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또 한번 다루겠습니다. 좀비 기업, 미래에셋 증권, HL홀딩스 순서대로 HL홀딩스 또 가져왔네요. 네. 이렇게 하나씩 다뤄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보복 관세 시동, 그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포드 주가 다 줄줄이 급락을 했습니다. GM이나 포드도 멕시코에서 자동차 많이 생산해서 미국으로 들여오죠. 우리나라도 큰 영향을 받을 텐데 일단 트럼프가 이제 멕시코뿐만 아니라 캐나다도 타깃으로 했단 말이죠. 우방국인 멕시코보다 더 우방국인 캐나다도 네. 타깃으로 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혈맹으로 분류되는 나라한테도 관세를 부과하겠다 맥락이 있는데 결국 마약 같은 이제 정치적 문제들 때문입니다. 산업 문제라기보다는 내년 1월 20일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멕시코, 캐나다 25% 제품 모든 상품에 부과하겠다 관세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SNS 트루스 소셜에 취임 첫날 안 밝히고 2달 먼저 이제 밝힌 셈인데 이유가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 이 사람들이 범죄와 마약을 퍼뜨리고 있다고 보고 멕시코와 캐나다 이 두 나라들이 이것을 해결하는 정책을 내놓을 때까지 보복 관세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못을 박은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마약인 펜타닐 반입 문제를 언급하면서 펜타닐 원료 유통 멈출 때까지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시작부터 자국 보호주의 그리고 관세 정책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걱정들을 시장에 끌어오면서 멕시코 페소, 캐나다 달러 이런 금융시장의 급락세까지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가 계속 관세를 정책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 이거 데자뷰가 있습니다. 일기 때 트럼프 이 집권 처음 4년 동안에도 있었죠. 나프타도 없애버리고 USMCA로 바꾸고 한미 FTA도 재협상을 했습니다. 일기 때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었습니까?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 트럼프 1기라고 하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출범한 이후로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멕시코와는 국경 장벽 설치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졌지만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결국 3개월 정도 동안에 보복 관세를 매겼고 멕시코도 여기에 대응하는 보복 관세를 매기면서 무역 전쟁에 잠시 들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결과가 미국의 농산물 수출 피해만 미국의 피해입니다. 이때 3조 6천억 원 됐다는 통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이 조치는 해제가 됐고 이번에도 멕시코는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만약에 미국이 정말로 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도 맞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맞불을 놨는데 한편으로는 2019년이었습니다. 이 미국이 불법 이민, 임원이랑 똑같은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불법 이민이 너무 심하다는 문제라고 하면서 관세를 5%씩 매일매일 올려서 25%까지 올리겠다라고 했다가 일주일 만에 조용히 철회한 전례도 있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은 사실 미국으로 보면은 1위, 2위, 3위의 대형 교역국입니다. 세 나라의 교역 비중만 봐도 미국 무역 전체의 40%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정책인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USMCA 협정이라는 게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이 나라의 그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든 협정인데 무관세 협정입니다. 이번에 무관세 협정을 폐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2018년 때와 같은 시나리오 그리고 그러니까 단기적인 보복 관세가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기아, 현대위아처럼 멕시코에 현지 공장을 세운 곳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단기간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런 관측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기아차가 멕시코에 공장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일부 생산을 하고 있죠. 현대위아도 그렇습니다. 예, 현대위아도 있고요. 어쨌든 이 지금 월가에서 이런 보복 관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고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단 말이죠. 지금 두 가지 사례가 아까 다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관세 전쟁으로 갔던 사례 그리고 말만 하고 안 했던 사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장 반은 역시 엇갈립니다. 이 리틀 버핏으로 불리는 비레크먼 퍼싱 스퀘어 설립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복 관세 시행 안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보코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관세를 협상 도구로 사용하는 일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고 ING 같은 곳은 관세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적어도 멕시코와 캐나다가 이번에 관세가 시행이 되든 시행이 되지 않든 아까 그 환율 문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강력한 트럼프 2.0으로 출렁임을 겪을 수 있다. 국가적으로 겪을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또 하나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정말로 이 관세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관세만이 유일한 아까 불법 이민이라든가 마약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자금 만들지 않고 취임 첫날 바로 이걸 단행했을 겁니다. 사실 그리고 절차만 봐도 이 관세 문제는 바로 이거를 취임 첫날 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소셜 미디어에 먼저 글을 올렸다는 것은 해당 국가들로 하여금 단속 강화 같은 카드를 먼저 내놓을 수 있는 시간을 준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의 대응에 따라서도 이 이슈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적어도 지금 초기 상황은 강대강이 우려되고는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바로 치겠습니다. 자, 좀비 기업이라고 키워드를 가져왔단 말이죠. 네. 우리나라 상장 업체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 상장만 유지한 채 계속 좀비 기업처럼 생존하고 있는 기업들이 문제다. 네. 이런 지적들이 많았단 말이죠. 미국은 상장 업체보다 폐지 기업이 더 많다. 이런 지적도 나왔었는데 지금 올해는 그래도 좀 폐지하는 기업들이 나올 전망이라면서요. 금감원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그 돈 벌어서 은행 빚도 차마 못 갚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 증시에 얼마나 많아졌나 봤더니 지난 2018년에는 이게 285곳 정도의 상장사가 있었다가 지난해 기준이었습니다. 지난해 이 사업 보고서 기준으로는 이게 467곳으로 5년 만에 64%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이제 이른바 이렇게 좀기 기업이라고 불릴 수 있는 한계 기업의 퇴출 작업에 나서겠다는 건데 선제적으로 금감원이 회계 감리를 실시를 하고 위반 확인 시 신속히 조치하겠다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금감원이 회계 관리를 감리를 한다는 것은 어떤 기업의 분식 회계라든지 위장 거래라든지 불공정 거래를 이 재무구조 통해서 잡아내고 이거를 빠르게 검찰 통보라든지 아니면 거래소 통보를 통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장 실질 심사 대상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이것은 결과에 따라서 상장 폐지까지 이어지는 작업이고 이 작업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우리 증시에서 돈 못 버는 기업들 퇴출시키겠다, 증시에서 상장 폐지하겠다라는 말과 같겠습니다. 이게 사실 한계 기업, 좀비 기업 같은 경우들은 어쨌든 자금 조달하려면 증시에 남아 있는 게 사실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실적 부풀리려고 분식회계와 같은 나쁜 짓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업에 속아서 들어갔든 혹은 이 주가 급등락을 보고 들어갔든 투자자들이 있는 곳은 맞거든요. 그래서 상장 폐지가 될 경우 이 투자자들 손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주주들로서 이게 마냥 호재다라고 볼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은 좋은 일이겠지만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시장에서 투자판식으로 증시를 바라보게 되면 손해 볼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동전주들 이렇게 변동성 큰 종목들을 조금 보셨던 우리 투자자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우리 증시에 조금 플러스 요인이 될 겁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슈 미래에셋 증권의 인도 증권사 인수입니다. 배당주이기도 한 미래에셋 증권 어떤 일입니까? 미래에셋이 이제 인도의 현지 증권사 쉐어칸이라고 합니다. 여기 인수를 완료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내부 분위기는 긍정적입니다. 인수 규모가 5,800억 원이고요. 쉐어칸이 인도에서 90위권, 그러니까 9위에서 10위 정도 하는 증권사로 꼽힙니다. 임직원만 한 3,500명이고요. 인도 전역에 한 400개 지역, 그리고 지점만 130여 개 정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고객도 한 310만 명 정도 갖고 있다고 하고요. 미래에셋 증권이 그동안 인도에서 사업을 잘해왔었습니다. 인도가 포스트 차이나로 급부상한 면도 있을 겁니다. 인도의 개인 증권 매매 계좌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억 개를 돌파를 했거든요. 그리고 인도 대표 지수 선섹스 지수가 3년 동안 최근 한 42%, 40% 넘게 오르기도 했고요. 미래에셋도 2006년부터 현지 시장에 미래에셋 자산운용 인도법인 설립하고 그동안 잘 되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점이 없었죠. 이번에 인도 증권사 인수하게 되면은 지점이라든가 여러 시너지들이 커지고 애로사항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현지 증권사 인수한 뒤에는 기존의 증권거래사업 주식거래했었는데 이제 그런 브로커리지 말고도 자산관리나 IB, 이 투자은행 사업에도 뛰어들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다른 증권사보다 좀 발빠르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미래에셋 내부에서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번 투자의 가치를 알게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분위기도 읽히고 있습니다. 네, 미래에셋 증권 참 해외 투자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인도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뭐
미국이 중국 계속 때리니까 이제 반사이익을 볼 거다라는 기대와 인도가 세계 최대의 또 인구 대국이 됐죠. 그런 기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를 HL 홀딩스 또 가져왔단 말이죠. 최근에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정몽원 회장이죠. 네. HL 과거의 한라그룹인데 그렇습니다. 이제 홀딩스 지분을 재단을 만들어 갖고 무상증여하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욕 먹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늘 가져온 거는 그동안에 저희가 이거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회사에서 잘못했다라고 한 겁니다. 결국 자사주 무상증여의 계획을 철회했다는 소식이 시장에 전해졌습니다. 결국 철회했군요. 예, 이게 기존 주주 가치를 너무 훼손하는 것 아니냐라는 반발에 나온 결정인데 맥락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사주 자체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근데 이 자사주를 아까 뭐 무상증여 방식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곳에 처분하고 넘기게 되면 그때부터 이 주식은 의결권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사주를 재단을 설립해서 증여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재단이라고 하면 보통 대주주의 편을 들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번에 무상증여 계획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정몽원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의 경영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소위 꼼수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왜 비판이 일어났냐면 자사주를 무상증여하겠다는 것은 기존 자사주를 결국은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 자사주를 처분하게 되면 단기 회계상 손실로 잡히고 이 회계상 손실이 한 분기 영업이익과 맞먹는다는 소식은 저희가 전해드렸었습니다. 배당금 희석 문제도 있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래서 소액주주들한테는 악재로 인식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HL 홀딩스가 자사주 출연 계획 철회를 발표할 때 주주의 우려를 겸허히 수용한다라는 문장을 내놨거든요. 이 문장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최근에 소액주주 권리 강화가 하나의 시대 정신, 추세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나온 승전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사실 미국에서는 이제 재단이 경영 사실상 지배 구조의 최상단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이제 오너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가 좀 적긴 하죠. 그렇습니다. 예, 큰 틀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경영권 방어 수단이 너무 없는 점도 조금 문제로 다시 한번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 어쨌든 깔끔하게 HL 홀딩스가 자사주의 재단 무상증여 철회했다라는 소식. 최근에 주가가 조금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만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